안녕하세요. 최근 베나TV 영상을 무단 복제, 편집, 업로드하는 유튜브 채널이 많이 있습니다. 제작진이 발견하여 저작권 신고를 하면 유튜브에서 채널 폐쇄 조치를 합니다. 영상을 무단 복제, 업로드하는 것은 출연진과 제작진의 노력을 빼앗는 행위이며 불법입니다. 단, 원본 영상 공유하기는 가능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작진이 무단 업로드한 영상을 모두 찾기는 어렵습니다. 베나TV 영상이 다른 채널에 업로드된 경우 즉시 댓글, 제작진 이메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고해 주셨던 분들 감사합니다. 더불어 후원금, 구독하기, 그리고 광고 시청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탈탈탈 2부입니다. 2부 이제 시작해 볼게요. 네, 명심 씨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비행기가 이륙해서 어떤 특별한 기억이 있다고 하셨어요. 예, 제가 저희가 태국에서 비행기를 저는 태어난 난생 처음으로 타보는 거잖아요. 근데 비행기 딱 타고 비행기가 이렇게 이륙해갖고 하늘을 이렇게 공항을 이렇게 떴을 때 제가 이제 창문 옆에 앉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갖고 이제 창문을 이렇게 쑥 내려다 봤는데 밖에 이제 밤 야경들이 불빛들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와,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게 있구나.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막 제 창문에 보여지는 내 얼굴이 갑자기 막 엄마 얼굴 됐다, 아빠 얼굴 됐다, 막 동생 얼굴, 이렇게 가족들 얼굴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 아름다운 걸 내가 혼자 보는 게 너무나도 아깝다. 가족들이 같이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막 그런 생각에 이제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렇게 막 어디 가면 항상 창문 쪽을 좋아해요. 뭐 차를 타도 그렇고 하는데 항상 이렇게 창문에 이렇게 지나가는 모든 그런 것들이 좀 감회가 이렇게 좀 느낌이 항상 그런 쪽으로 이제 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봤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이제 아까운 거예요. 내가 혼자 보는 게. 그때 잠깐 그런 생각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없었죠. 이게 속이 울렁울렁 거려가지고. 예, 그래서 이 비행기라는 것도 이렇구나. 한잠 푹 자고 일어나니까 인천공항이라는 데서 귀 아프지 않으시던가요? 아니, 귀는 안 아팠던 것 같아요. 그냥 속이 살짝 이렇게 좀 미스꺼움? 좀 그런 거는 있었었어요. 그 첫 비행기였을 텐데 기내식 맛이 어땠어요? 기억이 없어요. 기억이 안 없어요? 먹었던 것 같아요. 많은 탈북자분들이 돈 내야 되는 줄 알고 안 먹더라고요. 아니, 그걸 떠나서 저는 안 먹었던 것 같아요. 기억이 없네요. 기내식 음식이라는 게. 그러면 비행기 내리셔서 인천공항 딱 도착했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좀 저는 이게 뭐 그러니까 한국인지, 일단 한국인 거잖아요. 한국인지 뭐 중국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나올 때도 딱 그 안내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통로 같은 데로만 그냥 쭉쭉쭉쭉 나오고 오라는 데로만 따라가고 이래가지고 느낌은 잘 몰랐었어요. 그리고 딱 공항 이제 짐 다 찾고 뭐 짐이나 없으니까 뭐 나와가지고 이제 어느 한쪽에 분명히 있었는데 새까만 양복 입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 몇 명이 이렇게 쭈루룩 해갖고 우리를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서로 못 가게 이렇게 자꾸 분리시키는 거예요. 따로 한쪽으로.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딱 생각이 들은 게 아차 이게 한국이 아니구나. 여기가 북한이구나. 평양. 평양에를 온 줄 알고. 평양에 한 번도 못 가보셨죠? 못 가봤죠. TV에서만 봤죠. 그래서 아유, 이게 잘못하네. 어떡하지? 그다음부터 이제 막 또 별의별 생각 다 드는 거예요. 나는 한국 온 게 아니다. 절대로 나는 아니다. 막 이렇게 혼자서 막 주문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그 사람들, 우리 같이 온 이제 그 비행기 타고 온 사람들이 딱 막, 야, 여기 한국이 맞냐? 어디? 막 이랬어요. 막 소송되고. 그러다가 이제 또 오라고 해가지고 또 갔어요. 가면서 이제 또 어느 버스에 태우더라고요. 타고 오면서 보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거리를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평양은 아닌 것 같고 왠지 내가 늘 보아왔던 그 모습은 아닌 거예요. TV에서만 보던. 그래서 이게 맞는 건가 아닌가. 그래서 아마 제가 물어봤던 것 같아요. 여기 한국 맞습니까? 하고. 그랬더니 그 담당자가 이제 웃으면서
한국이지 어디겠냐 뭐 이렇게 얘기를 예, 했었던 것 같아요. 그제서야 좀 안심을 예. 하셨겠네요. 근데 또 웃기는 게 이렇게 막 이상한 데로 골목골목 가더니 앞에 딱 완전 진짜 그다나 철문이 시꺼먼 게 있는 거예요. 네. 그거를 그냥 뚜루루루 밀고 나가 쭉 미니까 그 안으로 또 들여보내요. 남산지 하실러 어머 세상에 우리 뭐 또 죄를 지었다고 아니 뭐 또 무슨 조사할겠다 또 지하실 같은 데 데려가는 거 아닌가 딱 들어가니까 뭐 북한 사람 엄청 많더라고요. 그때야 이제 안심을 했죠. 여기가 조사받는 이제 국정원. 예, 국정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가지고 예, 그때야 이제 안심을 한 거죠. 그 한국에 왔다. 국정원에서 보통 조사 한 3, 4일이면 끝나는데 그렇죠. 일주일을 계셨다고. 네, 제가 이게 참 그때는 이게 아다리가 안 맞은 거죠. 네. 어떻게 들어가다 보니까 원래 그 사람 조사하는 요일이 있었는데 나는 뭐 어떻게 됐는지 들어가다 보니까 금요일이었어요. 네. 그리고 다음날 토요일, 일요일 주말은 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을 있었죠? 네. 그 다음 월요일 됐어요. 이 선생이 와가지고 이제 조사를 한다고 해갖고 뭐 써라 나는 뭐 이제 앞뒤로 해갖고 2장을 썼더니 작다고 해갖고 했더니 하루 안 나왔어요. 선생이 쓰고 다 썼는데 그러니까 이틀이 지났죠. 다음번에 여자 선생이 왔어요. 아, 사람도 바뀌었더라고요. 바뀌었나요? 담당자분이요. 네, 그래서 그분이 와갖고 다 뭐 또 뭐 이것저것 물어보고 뭐 집이 어딘지 무슨 그러면서 진짜 태어난 날부터 학교 애들 생일, 이름, 출석 부서 그대로 이제 다 외워가지고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북한 사람인 걸 밝혀야 되니까. 그게 다 기억이 나셨어요? 났어요. 신기하게도 다 났고 인민반 주소까지 다 기억나더라고요. 와. 왜냐하면 이제 10년 넘게 애들을 하고 같이 다녔으니까 이제 알 만큼 아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 그 동네 살다 보니까. 그쵸. 예, 그래가지고 뭐 하루 나왔다가 다음 날 뭐 어떻게 하고 하다 보니까 또 금요일이 됐어요. 나가야 되는데 담당자가 이게 안 온 거예요, 또. 그래서 또 주말, 토요일, 일요일 끼고 다음 날. 그 다음 주 이제 또 아, 나오게 그럼 된 일주일 거예요. 넘게 계셨던 예. 거예요? 열흘 정도 거의 열흘 계셨네요. 있었죠, 저는. 열흘 정도 그 독방이라고 예. 하잖아요, 저희는. 독방에 있었는데 독방이라는 게 진짜 독방이에요. 요만한 그 테이블 하나 딱 있고 의자 있고 옆에 그 옷장 하나, 옷이 2개 걸면 없어요, 자리가. 네. 그런 거 하나 있고 창문 요만한 게 하나 있고 침대 작은 거 침대 하나 있어요. 우리는 침대도 침대 없었어 없었어요? 그때는. 그럼 화장실도 어디서 없었고요. 화장실 갈 때도 수화기를 커츠래요. 예. 그러면 오면 화장실 가겠습니다 하면 얘네가 화장실까지 데려다주고 기다렸다가 또 데려오고. 그럼 밤에는 어디서 잤어요? 밤은 거기 방에서 자지 바닥에서. 침대도 없는데요? 우린 침대 없었고 이부자리 아이고. 같은 이부자리 하나밖에 없어서 바닥에 그냥 깔고 잤는데 아이고, 그랬구나. 내가 너무 신기했던 게 그 이제 혼자니까 심심하잖아요. TV도 없지 말동무도 없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물구나무 서기를 했었어요. 예. 그 저사실에서요? 저사실에서 하도 심심하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불 넣고 베개 넣고 이제 해본다고. 네. 근데 물구나무 서기를 이제 몇 번 하는데 갑자기 우리 문도 안 잠그고 자잖아요. 독방에서는. 갑자기 그 개원 애가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네. 문 열고. 근데 나는 그때 속옷바람이었거든요. 네. 뭐 하고 있냐고 이러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다 CCTV로 다 보고 근데 계세요. 그때 CCTV 개념이 없었어요. 아. 문제는 설마 독방에도 있을까 몰랐었거든요. 아, 그 다음에 놀래가지고 나 이렇게 서갖고 왜요? 했더니 다시 나가더라고요. 내 차림이 너무 속옷 차림이랑. 네. 그래서 나 다시 옷을 입고 왜 그렇게 위험한 행동을 하네 나보고. 그래서 네. 왜요? 했더니 나 물구나무 서기 했는데 심심해서. 그랬더니 일단 심심하시죠? 하는 거예요. 그 남자애가. 그래서 너무 심심한데 나 언제 나가요? 했더니 아, 그 담당 선생님께서 아직 안 오시고 어쩌고 이러면서 한 10분 넘게 둘이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아, 그래도 그 이야기를 당시 하시는구나. 몇 살이셨어요? 그때 제가 21살이죠. 예. 아, 그럼 그렇게 해서 국정원 조사 받고 네. 하나원에 오셨어요. 하나원에서도 그 이제 고모랑 네. 그다음에 그 아까 누구라고 했죠? 그 따님. 거모 시조카가 네. 되죠. 이랑 계속 지금 같이 오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태국까지 같이 왔고 태국에서 한국에 올 땐 제가 먼저 왔어요. 우리 저의 이제 그 지성호 오빠가 그때 이제 팔다리 장애 때문에 우리보다 후에 왔는데 아, 그럼 먼저 나오게 된 거예요. 먼저 이제 해서 저랑 같이 오게 됐고 저희 거모랑 그 조카는
우리 다음으로 왔죠. 근데 기수는 같은 기수에 이제 들어갔고, 네. 그래서 국정원에서 나는 거기 들어갔다 나오니까 고모가 와 있더라고요, 국정원에. 예, 덕방에서 나오니까. 그래서 엘리베이터에서 밥 먹으러 갈 때 식당에서 우연히 만났었어요. 말하려고 하니까 덕방에서 나온 사람들 아직 조사 안 받은 사람들 분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만나면 안 돼요. 그쵸. 그러니까 못 만나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다 끝나고 나서 만나서 한 방에 그때부터 같이 있었죠. 아니 근데 국정원에 계실 때 이렇게 한국에 신원을 보증해줄 수 네.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좀 조사가 빨리 끝나기도 하고 한다고 네, 했어요. 맞아요. 근데 전혀 한국에는 그런 친척분이나 그런 네, 분이 저는 없나요? 없었죠. 근데 이제 고모 쪽에 이제 그 시아주버님이 한국에 먼저 와서 저희를 브로커 소개를 해서 데려온 거니까 그분이 이제 보증인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보증은 됐는데 좀 힘들었던 게 뭐냐면 그분이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저희가 국정원에 들어오니까. 아, 그 탈북하는 사이에. 예. 그래서 이제 저희는 모르고 국정원까지 와서 이런 사람입니다. 해서 저희 고모가 이제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알아봤단 말이에요. 근데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셨나 했더니 뭐 좀 지병이 있었는데 뭐 갑자기 이제 심장이 뭐 안 좋아서 심장마비 뭐 그런 거. 예, 뭐 그렇게 돌아가셨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그냥 고모가 있으니까 이게 아무래도 보증이 좀 쉬웠던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하고 하나원에서 이렇게 아까 네. 21살이셨다고. 네. 그래서 그 나이에 오면은 성인반이나 학생반이나 이렇게 선택해서 갈 수 있다고 아까. 예, 맞아요. 이게 이제 애들이 그때는 저희 기수에는 많지가 않았었어요. 예, 젊은 미성년자가. 사람이? 미성년자가. 예, 미성년자가 많지 않았고 한 3기수 모이니까 한 20명 정도 됐었는데 저희한테 이제 이름이 어떻게 분리를 하다 보니까 나는 그 미성년자에도 이름이 들어가 있고 성인반에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원에 들어갈 때부터 그렇게 돼 네네.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성인반에서도 찾고 이 학생반에서도 찾고 네. 다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했더니 나보고 선택하래요. 아직 어리니까 공부를 좀 더 해서 이제 사회 나가서도 하겠다 생각이 있으면 학생반에 들어가도 되고 그게 아니고 나는 나가서 그냥 돈 벌고 일하겠습니다 하면 성인반에 있어도 된대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했는데 이제 주변에서 다들 나이가 어리니까 너 그래도 공부하는 게 낫지 않겠니? 그리고 저는 또 어른들하고 어울리는 것보다는 또 또래들하고 어울리는 네네. 게 아무래도 또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학생반을 선택했어요. 다녀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떤 버스 부분이? 타고 이제 저기 한겨레 학교까지 이동해야 되지. 거기서 또 끝나고 또 이제 네. 와야 되지. 수업도 들어야 되잖아요. 예, 진짜 그 학교 일과 그대로 수업 듣는 거예요. 수학부터 국어, 가해, 사회, 무수고 다 하는데 거기 가도 문제는 다 탈북 학생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힘드셔서 예, 그래 너무 힘들어가지고. 음주를 하셨다고. 내가 음주한 건 아니고 심부름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원에 있을 때 이제 성인도 그렇고 학생반도 이제 따로따로 견학을 나가는데 저희가 그때 이제 현충원에 갔었어요. 현충원으로 갔다가 이제 끝나고 나오면서 이제 막 음료수 이제 여름이니까 이제 목말라서 뭐 먹겠다고 하고 들어간 게 그 매점 같은 데 있었어요. 거기에 갑자기 한 20명 되는 애들이 우르르 가니까 거기 사장님이 이제 좀 당황하셨겠죠. 네. 그래서 저희는 살 거는 없고 뭐 돈도 없지만 얘네는 너무 신기하니까 남자애들이 네. 이 열쇠고리 같은 거 네네. 그런 거 엄청 집착하더라고요 그때는. 그거를 본다고 막 하니까 거기 사장님이 가 있었어요. 그래서 몇 명 이제 내 또래 되는 애들이랑 쑥 뒤로 가갖고 야 오늘 저 술 좀 사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나도 부탁받았어? 나도 부탁받았다. 그래가지고 뭐 우리는 뭐 마셔도 되지 않을까? 성인이니까. 나이는 성인이니까. 예. 그래서 그래 그러면 뭐 몇 개씩 사지 뭐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마지막에 애들 다 보내고 나서 선생님이 애들 막 버스에 태울 때 우리는 몰래 이제 술 몰래 사고? 가서 이제 술 사가지고 버스 탑승해서 하나원까지 무사히 이제 몇 개는 어른들에게 드리고 이제 몇 몇 개는 저희가 밤에 근데
그럼 뭐 공수하셨네요. 소주? 냉장고에 못 맥주? 들어가고 네. 옷장 안에 있어가지고요. 못 먹겠는 거예요. 따뜻한 예, 그래서 솔직히 한 모금 마시고 버리고 못 먹었어요. 냉장고에는 이미 순간에 이거 네. 하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그쵸. 맥주는 좀 시원할 때 네. 마셔야죠. 그럼 한화원 나오셔서 지금 2016년에 입국하셨으니까 정착한 지 10년 차? 예, 2006년이죠. 아, 네. 네. 제가 2016년이라 했나요? 네, 2006년이요? 네. 말을 잘못했네요. 네. 지금 정착 10년 차잖아요. 네. 근데 이 정착이 아버님 소식을 들은 전과 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전에 한화원 나와서는 네. 어떻게 생활을 하셨어요? 좀 말하자면 이제 하나원 나와가지고 저는 이제 집을 저기 충주주에 받았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생활하면서 뭐 전혀 이런 교육센터나 이런 데 없다 보니까 정보를 제가 모르는 거예요 마구. 그래서 그 알려준 게 이제 그 담당 형사님이 많이 알려줬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 만에 취직을 한 게 이제 식당을 이제 취직을 하게 된 거예요. 일자리를 어째 그런 데 소개해 주더라고요. 서빙 알바로 네, 시작하신 네.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앉아 놀지 말고 이제 좀 돈 벌어라 해서 이제 했는데 아무튼 거기 갔어요. 근데 일을 하다가 안 하던 일을 하니까 이제 몸도 힘들고 피곤도 하고 아침에 10시에 나가서 저녁 11시까지 일하고 했으니까 그래서 언젠가 이제 나는 한번 꼭 이 한국에 오면 그 이제 TV 본 게 있어갖고 막 큰 이런 병원에 가서 한번 좀 이렇게 막 가운 입고 막 이렇게 검진을 좀 받아보고 싶다. 종합검진. 건강검진. 예, 네. 종합검진을.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이렇게 좀, 그러니까 내 몸도 나 알고 싶고, 나는 내 B형이 제대로 B형인지도 몰라요. 그냥 알려준 대로만 알고 있어서 확실한 걸 몰라서 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거 이제 두루두루. 그래가지고 이제 우연치 않게 대학병원에 가서 종합검진 좀 받고 싶습니다 해서 했는데, 뭐 초음파하고 무슨, 뭐 엑스레이 찍고 엑스레이하고. 뭐 일단 했어요. 네.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딱 계산을 하는데 저희는 다 무료라고 저는 알고 네네. 사실은 했거든요. 네. 23만 얼마인가 병원비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때 이게 단계가 있더라고요. 일반 병원 갔다가 거기서 석연서 받고 2차 병원 갔다가 2차 병원에서 석연서 받고 3차가 가는 게 대학병원 큰 병원인데 네. 나는 바로 대학병원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본인 부담금이 그렇게 확 나오더라고요. 네. 뭐 손 떨리지만 일단 계산했어요. 약값만 해도 막 3, 4만 원이고. 근데 그때 돈이 네. 없을 때 아닌가요? 그때 생계비가 이제 들어왔는데 47만 8만 얼마? 그러니까 50%의 네. 돈을 거기다가 이분의 병원비로 지금 네. 타는 거예요. 그쵸. 거기다가 이제 10만 원은 그 이제 핸드폰 산다고 네. 이제 슬라이드 그때 예 그거를 이제 10만 원 현금 주고 샀어요. 그리고 이제 병원비 하다 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한 3개월 있으면 바로 그게 있었어요. 그때 그 300만 원 초기 정착금 주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있다 보니까 이제 그걸 이제 그 동안에는 썼어요. 그걸 또 이제 브로커 비용 줘야 돼서 함부로는 못 쓰고 그래갖고 제가 병원에 가서 이제 비용을 지불하고 했는데 이제 그 엑스레이 찍은 걸 보고 오라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이제 저기를 가라는 거예요. 갔더니 지금 이게 결핵이 의심된다. 그러면서 폐결핵이라면서 그 엑스레이 사진을 딱 보여주는데 막 여기 사진이 다 새까맣게 보이는 거예요. 이 정도면 이게 심한데 본인은 못 느꼈냐고. 아프지 않았나요? 예. 뭐 통증이나 아니면 뭐 되게 뭐 피곤한다던가 뭐 이런 걸 못 느껴내서 아니 나는 요즘 일을 해서 힘들다고 생각했지 몸이 아파서 힘들다고는 생각 안 해봤다고 몰랐다고 전혀. 그랬더니 이거 약 치료해야 된다. 꾸준히 약을 먹어야 되는데 얼마나 먹어야 되니까 하니까 9개월인가? 먹어야 된대요. 그럼 그 약물치료를. 약값도 예. 그래가지고 일단 약을 먹고 3일 뒤에 다시 오세요. 예. 해서 또 약을 가서 했는데 약값이 한 2, 3만 원 나오는데 한 봉지에 정말 거짓말 아니고 10알이 넘었었어요. 알이 그 결핵약이 그렇더라고요. 그럼 한 줌을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이게 음식이 입에 안 맞아서 진짜 못 먹고 거의 굶었거든요. 근데 빈속에 그 약 먹으면 바로 이제 다 구토하고 너무 이게 몸에서 못 받아가지고 그때 이제 힘들어하니까 또 얘기하는 게 이게 좀 심한 경우 주변 사람들한테 전염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식당 일을 그만두게 됐었어요. 그래서 한 달
거의 한 달 좀 못 일했는데 그때 월급이 한 80만 원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받고 이제 고모한테 연락해서 이제 제가 고모네 집에 와 있게 된 거예요. 이제 치료도 받으면서. 그 중간에 또 그냥 착실하게 대학병원 갔어요. 근데 이게 약값이 장난 아니고 맨날 돈 내야 되고 하니까 담당 형사한테 전화했어요. 그래가지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알아보신 게 시청에 보건소가 있는데 결핵은 무료로 다 해준다, 치료를. 그래서 또 시청까지 데려다 주셔가지고 거기서 다시 엑스레이 찍고 그 다음부터는 거기서 이제 제가 약을 다 무료로 받아갖고 예. 그래서 지금 다 치료가 예, 완치되셨나요? 그 후로는 아직 재발이 한 번도 안 됐었어요. 다행이네요. 예. 그럼 그 후에 아버지 소식을 들은 건 언제쯤이에요? 제가 이제 그 후로는 이제 고모네 집에서 같이 살면서 이제 이쪽으로 집을 받고 이제 사는데 신랑을 이제 제가 1년도 안 돼서 결혼했어요. 한국에 와가지고 내 나름대로는 그게 빨리 정착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결혼하고 고향이 북쪽이신 분 아니요, 아니라 남쪽이에요. 네. 예, 저기 아래 지방 사람인데 또 이제 서계를 어떻게 해서 만났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그냥 되게 사람이 선하고 착하고 이미지가 좀 되게 이렇게 웃는 이미지인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몇 번 만나다가 이제 애가 생기면서 이제 결혼을 했죠. 속도 입원하셨군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애 낳기 전에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그 애 낳기 전에 저희 아빠랑 제가 이제 연락을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저희 신랑이랑 저랑 생일이 하루 차인 거예요. 진짜 되게 신기하다 막 그랬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빠랑 이렇게 연락하면서 아빠하고 신랑하고도 이제 막 연락 전화도 했는데 서로 이제 막 반대되는 얘기 하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가지고. 예, 그러더니 미안한데 나는 우리 장인어른 말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아이고, 이러는 그렇지. 거예요, 신랑이.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너 신랑 뭐라 하는지 나는 하나도 모르겠다. 또 이러고. 그렇게 해서 꾸준히 연락을 한 3년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랑은. 그러면 그러다가 한국에 와서 이제 예. 정착하고 있다. 나 예. 결혼해서 이렇게 잘 살고 네, 있다. 잘 살고 있다. 그러면서 애를 딱 낳는데 그 하필이면 저희 애가 아빠랑 생일이 똑같아요. 그래서 저랑 하루 차이가 된 거예요. 아빠 아들이 생일 같고 나하고는 하루 차이. 근데 한 2, 3일 지나서 저희 아버지가 내 생일이라고 축하한다고 이제 전화를 어렵게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딸 생일이 지났지? 하면 이제 축하해 하는데 나는 그때 병원에서 퇴원해갖고 집에 이제 있을 때거든요. 아빠 나 아기 나왔어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저희 아버지가 저 동네 사람들은 다 알아요. 엄청 무섭고 막 그런 사람이에요. 네. 근데 막 우시는 거예요. 전화기에서. 그러면 애 같은 게 애를 낳았네? 그러면서 이제 막 미안하다. 그리고 아유, 우리 사랑하는 딸 아빠가 곁에 없어서 미안해. 막 이런 얘기를 처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많이 울었죠, 그때는. 그러다가 이제 아빠 이제 한국에 오지 않겠냐.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이제 엄마 얘기도 물어보고 하다가 아빠는 엄마를 데리고 오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만 기다려 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알았다고 해서 제가 수시로 그때는 이제 이렇게 분기별로 해서 돈을 신랑하고 얘기해갖고 보내줬어요. 그렇게 해갖고 이제 한 2년쯤 됐나? 예,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화 올 때 됐는데 왜 안 오지? 그 전에 얼마 동안에 한 번씩 이렇게 전화를 한 거예요? 거의 몇 뭐 달에 계절에 한 한 번씩은 했던 것 같아요. 북한에는 이게 계절이 지금 보릿고개잖아요. 북한은 그쵸. 핵곡식 7월 중순 지나서부터 핵곡식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씨를 심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보릿고개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전에 2월 3월 달 이 파종하기 전에 전화가 한 번 오고 그 다음에 보릿고개 전에 한 번 오고 핵곡식이 나오면 그걸로 돈을 굴려서 뭐 이렇게 해갖고 가을 장만 되면 겨울에 이제 1월 달에 아빠 생일이어서 제가 그때마다 또 보내주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언제쯤이면 오겠다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한동안 연락이 안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전화 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가 평소 그 전화기 빌려 쓰던 사람 같은데 그분이 하는 말이
아버지가 지금 잡혔다. 음. 지금 보이부에 잡혀가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도 전화했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었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정말이라고. 그러면서 나한테 돈을 중국 돈으로 10,000원 보내주면 아빠로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차 이게 사기구나 했죠. 네가 나한테서 돈 뜯어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전화가 많으니까. 네, 그래서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전화하지 말라고. 그러다가 이제 좀 불안해서 이제 어떻게 막 사람들 해가지고 동생하고 연락을 했어요. 남동생. 네. 네. 그랬더니 확인하니까 사실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실이었군요. 그래서 내 동생도 아빠가 잡혀가지고 따라 잡혀가서 이제 한 3개월 넘게 고생을 했더라고요. 네, 저보다 더한 고생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풀려나서 어떻게 뭐 좀 빼내려고 했는데 뭐 애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안 되겠다. 너라도 와라. 해서 내가 그때부터 이제 사람을 보냈는데 얘가 안 온 거예요. 무섭다고. 동생이 공작원인 줄 알고 북한 그렇죠. 북한 스파이인 줄 네, 알고 근데 너희 스파이. 그 아빠가 왜 잡혀왔어 하고 물어보니까 누나 때문이라고. 한 방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했더니 누나가 한국 간 거 다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정치범으로 잡혀가서 한마디로 진짜 남조선 일을 했다. 이런 제목으로 잡혀갔는데 아버지가 또 잡히면서 딸에게 남조선에 가 있는 딸하고 연락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연계시켜갖고 연좌제를 잡은 거예요.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사람이 오는 곳마다 다 이렇게 거부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전화를 하면서 내가 그럼 누나가 이렇게 말을 할 테니까 그렇게 전달하는 사람은 누나가 보낸 사람이니까 그러면 그때 오라.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어렵게 진짜 한 3-4명 넘게 보낸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휴가 때 내가 이제 시골로 내려갔는데 갑자기 국제전화 들어오더니 누나 내 지금 중국에 어디 왔어 이러는 거예요. 그 남동생은 무사히 그래도. 네, 얘는 완전 한 달 만에 한국까지 왔어요. 북한 떠나서부터. 아이고 빨리 왔네요. 완전 빨리 왔어요. 남동생이 그렇게 해서 2011년에. 네, 그래서 11년, 그러니까 10년에 한국에 입국은 10년도에 했고 11년에 아마 하나원에서. 하나원에 나온 것 같아요. 당시 남동생이 25살이었고. 네, 아마 5살. 그 얼마 만에 남동생을 만난 거였어요? 저는 그때 거의 7년 만에 보는 거였어요. 기분이 네. 어떠셨어요? 네, 하나원에 면회를 갔었거든요. 이제 신랑이랑 네네. 이제 애 데리고 갔는데 내 기억에는 애가 너무 착하고 너무 바르고 너무 이렇게 막 나한테 너무 잘해줘가지고 항상 이렇게 그 어린아이 있잖아요. 네네. 기억에. 네. 그러니까 7년 전이니까. 근데 딱 봤는데 갑자기 이만한 애가 나와가지고. 아저씨가. 예, 너무 늙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생 이름 부르면서 맞네 한데 얼굴은 왠지 맞는 것 같고 너무 이게 제가 생각했던 동생이랑 지금의 이 현실을 딱 보니까 이거 아닌 거야. 너무 거짓말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18살 때, 네, 막 18살 때 같은, 보다가 이제 그쵸? 한 25살 때 보니까 네. 굉장히 사실은 남자들이 18살에서 딱 25살 얼굴이 그때잖아요. 다른 얼굴이에요. 네, 사실은. 그 과정을 제가 못 봤으니까 나는 항상 그 어릴 때 그쵸. 기억만 있는 거예요. 봤더니 막 얼굴 까매지 짭짭해가지고 막 촌스럽다 마나 이거 넌 진짜 있잖아요. 처음에는 네, 너무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동생이긴 동생인데 정리 안 가는 거 있잖아요. 막 어색하죠. 네. 7년을 떨어져 7년을 있었으면. 근데 참 그래 이제는 안심해도 되니까 그래도 좀 오지라도 할 수는 있어서 그래도 무사히 왔으니까 그것만으로도 그냥 감사하다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그 뒤로 부모님 소식은 전혀 못 들으신 네, 건가요? 그 뒤로는 못 들었어요. 그럼 뭐 살아계신지 아니면. 네, 그냥 다 이제 어머니는 여독수용소로 가셨고, 예, 아버지는 수성교화소 이제 거기도 정치범 원래는 네. 보이부에서만 취급하는 교도소였는데 이제 정치범 저 수용소를 하도 늘리다 보니까 거기도 이번에 새로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16호 관리소가 됐어요, 거기가. 그래서 아버지는 그쪽으로 잡혀가셨고 어머니는 여독에 있다는 것까지만 알고 생사는 아직 모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도. 네. 그리고 현재 아까 저희가 1부에서 소개할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평화 강연에
예. 예. 강사 일을 지금 5년 네. 차시라고 이 일은 어떻게 하다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일은 이제 제가 아이 낳고 이제 일 많이 해봤어요. 회사도 다녀보고, 뭐 직업 전문 학교도 다녔고, 폴리텍도 다녔고, 또 연계해서 졸업해갖고 또 회사도 다니고, 별로 쉬는 날은 없었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네. 그러다 뭐 아티스트 한다고 뭐 피부 쪽으로도 또 배우려고 해서 또 몇 달 일도 해보고 했는데, 뭔가 이렇게 적성에 맞는 일을 못 찾겠더라고요.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쓸데없이 자격증은 몇 개 되지만 그에 맞는 일을 제가 아직 안 해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피부샵에서 네일 아티스트 한다고 이제 배우는 과정에 제가 너무 북한 사람들하고 제가 이렇게 어울리지 않고 한 5년은 살았거든요. 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네. 좀 빨리 여기 정착한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북한 사람으로서 혜택, 뭐 지원 이런 거 저는 전혀 모르고 살았고 딱 받은 게 이제 그 장려금 아니 그 뭐지 취업 장려금이랑 네. 그 자격증 수당 뭐 이런 거는 받았어요. 그거는 뭐 누구나 다 해주니까. 네. 그래서 그것만 받고 그 외 복지 혜택이나 다른 이런 아이들 이런 거는 전혀 모르고 살다가 이제 이거 강의를 누군가 좀 해보지 않겠냐. 그래서 뭐 탈북민 최초로 뭐 네일 아티스트 어쩌고 막 이래서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해서 제가 앞에 나가갖고 왜 이 일을 하게 됐는지를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네. 근데 그게 이제 좀 나한테는 나 이런 것도 꽤 하네? 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제 친구가 먼저 이 강의를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네. 근데 얘가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이 장현 오빠랑은 이제 그 우양재단에서 만났는데 그 우양재단이라는 데서 이런 평화 강사를 모집한대 한번 해보지 않을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나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처음엔 다 그래 교육 받으면 돼 해서 하게 된 거죠. 네. 그럼 주로 강연하는 대상은 네, 다 학생들 초중고. 초중고 네, 학생들. 네, 초중고 대상으로. 평화 강연이라는 게 강연 네.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강연 내용이라는 게 좀 목적은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대상에 따라서 좀 내용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뭐 안보도 있고 뭐 통일도 있고 뭐 막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평화 강연을 제가 처음에 한다고 했을 때는 좀 이렇게 해도 되나 싶었던 게 나는 북한에서 왔고 북한의 실상을 이제 전달하면서 막 북한에서 솔직히 좋은 걸 누리고 산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이렇게 좀 억누르게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게 좀 안보랑 평화랑 다른 건가? 예, 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평화 강의를 시작할 때는 이렇게 동질감, 남북한의 동질감을 많이 끌어내면서 좀 우리가 서로 북한도 다 사람이 사는 곳이고 남한도 사람이 사는 곳인데 서로 다른 문화 차이로만 우리가 이거 서로 어떻게 받아들이면서 알아가는지에 대한 좀 이런 교육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나쁜 뭐 이런 뭐 김일성 욕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북한에도 좋은 점이 있고 그 북한의 이런 일반 것들. 사람들 얘기를 좀 많이 하시는군요. 네, 그렇죠. 근데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그렇게 이제 돼. 약간 북한 정권이 좀 불합리한 것들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안 나오죠. 나오죠. 네. 근데 그거를 막 나쁘게 몰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로 이제 문화적인 게 이제 초점을 맞추고 동질적인 데 초점을 맞추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5년 차인데 혹시 네. 생각나는 에피소드들이 있어요? 특별히 네. 기억에 남는. 제가 한번 이제 강의를 하다가 이제 어떤 아이가 저에 대해서 이제 강의 끝나고 나서 저한테 와서 질문을 하는데 나를 이렇게 딱 이렇게 훑어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항상 미리 전에 얘기하면 강사는 뭐 이제 뭐 단정해야 되고 뭐 이런 걸 받잖아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뭐 이렇게 화려하게 안 하고 다니는데 가더니 와 선생님 300만 원이네요?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300만 원. 몰라요 저도. 그래서 무슨 소리야? 이랬더니 나를 견적을 냈더라고요. 머리끝부터 애가 발끝까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네.
그래서 그때는 제가 이제 시계도 차고 뭐 팔찌도 했고 뭐 결혼 반지도 하고 목걸이도 하고 이제 뭐 그 기본 늘 하고 다니는 거라. 그리고 이제 뭐 별로 없었는데 견적이 300만 원이 구두 나왔다는. 가격부터 옷가격까지 뭐 좋아 보였나 보네요. 몰라요. 그래가지고 너무 좀 예의가 없다. 황당해갖고 정말이니? 제가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쌤 너무 이뻐요 막 이러면서 이제 애는 가면서 그 옆에 있던 여자애가 이제 나를 보더니 선생님 하고 이제 저한테 딱 준 게 이 그 립밥 있잖아요. 네. 예, 립밥을 저한테 이렇게 주더라고요. 립밤. 선물이라고. 그래서 고마워 하고 했는데 받은데 내가 이거 립밥이네라고 말을 하던가 아니면 뭐 립글러즈? 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갖고 제가 얘기를 한 게 이거 입술 연지네? 이런 거예요, 제가. 그 다음 말하고 나니까 이게 아닌데 그 다음에 애가 주는 애도 예? 했다가 이거 뭐지? 이래 다시 이제 제가 막 얼버무리면서 하니까 쌤 이거 립밥이에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고마워 잘 쓸게 하고 이제 그 자리에서 제가 한번 이렇게 쓰고 나오면서 막 이 등띠가 너무 따가웠어요? 예, 막 애들이 그거 다시 외워가지고 따라 할까봐 예, 그랬던 적이 있고 강의하다가 뭐 넘어진 적은 한두 번 뭐 아니고 근데 굉장히 예. 이제 명심 씨가 강의를 굉장히 잘해요. 그래갖고 이제 나 지금 잘하는 말씀 잘하는 잘하시네. 잘하는 게 뭐가 있냐면 이제 북한 물건들 있잖아요. 북한 과자나 그리고 이제 뭐 사탕이나 선물 공시하는 거지. 이제 혹은 이제 북한 돈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실물로 보여주고 그렇게 하니까 애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양재단에서는 꽤 좀 이름 있는 강사 중에 한 명이죠. 그렇군요. 왜 그러실까? 그럼 지금 남동생은 2011년에 와서 지금 잘 정착하고 있나요? 네, 지금은 다행히 잘 정착해가지고 한 3년은 고생하더라고요. 애가 정착을 못해갖고 붕 떠가지고 있잖아요.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거 다 잡는데 누나는 누나 말 듣지도 않지. 그러더니 이제 한 5년 정도 이렇게 돼가니까 이제서 좀 안정돼가지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서 예, 좀 저도 이제 좀 안심이 돼요. 그러면 지금 결혼 지금 몇 년 네. 차인가요, 지금? 이제는 10년 차죠. 결혼 10년 차네요. 그래서 이제 남한 출신 분을 네. 만나셨다고 하셨어요. 네. 이제 어디 분이시죠? 전라도 남자분을 네, 만나셨다고. 전라도 사람이고요. 제가 그랬어요. 한국에 오면 무조건 네. 한국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북한 사람하고 결혼 안 한다고. 북한 남자랑? 그렇죠. 네. 아이고 참. 네, 근데 후회하지 않아요. 후회하지 않아요? 북한 남자 안 만나고? 어려움 없으셨나요? 문화가 아무래도 좀 다르잖아요. 근데 저희 신랑이 문화는 다른데요. 이게 조금 나이대가 있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지방 사람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그 북한 사투리 이런 것도 가끔 잘 알아듣고요. 지짐이라는 말을 내가 이제 신랑 만나서 얼마 안 돼갖고 TV에서 막 그 나오기 때문에 와, 저 지짐이네 먹고 싶다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지짐이 맛있지 이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런 사투리 써요. 네, 근데 이런 말을 잘 모른대 사람들이. 서울 사람들은 잘 예, 뭐 모르잖아요. 부침개 아니면 네, 네. 무슨 전이라고 해야 네, 알아듣지 맞아요. 지짐이란 말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기가 지짐이 알아들어 하니까 알지 우리 시골에 있고 지짐이 얼마나 많은데 그다음부터 이거 내가 말을 조심해야 되겠다. 막 화날 때는 북한 말로 욕하고 싶어도 알아들으면 어떡해요. 네, 그래서 신랑하고는 문화 차이는 잘 못 느꼈고 이제 대화할 때 조금 이제 이게 안 맞아갖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을 신랑이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리고 저희 신랑 자체는 북한이라는 쪽에 아예 개념 없던 사람이에요. 그냥 북한이라는 곳이 나라가 있는 것만 알지 관심이 거기에 있죠. 어떤 사람이 살고 왜 어떻게 하는지 대한민국에 뭐 북한 사람들 살고 있는지 이런 걸 전혀 모르던 사람이라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쉬웠던 부분도 있었고 예, 너무 불필요한 편견 같은 건 없으셨겠네요. 예, 그래서 시댁에서도 그냥 막 받아주고 그 집이 어디야? 지도를 봤을 때 함경북도 언성군 제일 꼭대기 있잖아요. 네. 저희 시댁은 전라도 제일 끝에 있는 거예요. 끝에서 끝을. 예, 그러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렇죠. 시아버지가 한다는 말이 아유 끝에서 끝으로 시집 왔네.
우리 언제 다시 위로 올라가야지 막 아이고, 이러는 그렇네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 예 그냥 바로 아마 받아들였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아, 그래서 이제 신혼여행은 어디로 가셨나요? 아 신혼여행 이제 제주도 저도 제주도 갔었는데요. 가셨나요? 예, 이제 외국 가자가 했는데 제가 네. 좀 이제 그 중국에서 이런 트라우마도 있고 해서 외국이 무서워가지고 외국은 안 간다고 해서 간 게 이제 제주도였는데 제가 그때 임신했을 때예요. 이제 임신하고 결혼하다 보니까 제주도로 딱 갔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호텔 밖에서부터 그 직원들이 나와서 가방 이렇게 다 네네네. 들어주잖아요. 나오는데 이제 짐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차도 키도 달라 하고 다 해주는데 나는 그걸 모르고 왜 그러는지 내가 끌고 들어갔어요. 방에까지. 그랬더니 이제 그 신랑인데 아 여기서는 다 해줄걸? 이러는 거예요. 또 신랑도. 그래가지고 아 그래? 했는데 딱 손잡이 이제 문 키 딱 하고 이제 들어가려는데 그 손잡이에 메뉴판이 걸려 있는 거예요. 보니까 뭐 북어 해장국부터 뭐 쭉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이거 어떻게 하니까 아 이거 주문하시면 이제 갖다 준다고 이제 식사하라고. 네, 룸서비스. 예, 그 룸서비스는 모르고 그때는. 네. 그래서 아 그래요? 그래서 일반 식당처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갖고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오후에 도착했으니까 저녁은 이제 나가 먹고 이제 구경하면서 그 먹고 아침에 이제 밥 먹어야 되는데 아침 몇 시까지 거기 이제 호텔은 하잖아요 식사를. 그러니까 아침에 못 일어나니까 그럼 우리 그 밥 시켜 먹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룸서비스로 이제 시켰어요. 나는 북어해장국 시키고 신랑은 그때 뭔가 시켜갖고 2개를 시켰어요. 그때 아침에 왔더라고요. 방에 들어가니까 뭐 음료수부터 와인에 치약, 치수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아 이거 먹어도 되나 보다. 들어가자마자 캔맥주 하나 마시고 신랑은 나는 음료수 마시고 그렇게 해서 한 3개인가 4개인가 마셨어요. 네. 끝나고요. 딱 나갈 때 계산하는데 분명 돈이 낼 게 없는데 이미 다 결제를 네네. 했으니까 30얼마인 거 나왔던 것 같아요. 많이 드셨군요, 안에 거. 그래가지고 아니 이게 대체 뭔데 했더니 그 다음에 쫙 말해주는데 룸서비스 얼마, 거기에 뭐가 얼마, 음료수 방에서 음료수 마신 것도 다 돈이네. 그쵸. 예, 와인 하나가 보니까 10몇만 원인 어이구. 거예요. 아, 그래서 야, 너무 이거 우리 계산합니까? 이게 계산해야 된대요. 먹었으니 뭐. 먹었으니까. 근데 신랑을 엄청 원망했죠.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신랑한테 너 한국 사람 맞니?라고 제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저희가 모르는 게 그쵸. 많은데. 네, 호텔 가보지 않은 한국 사람들은 또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네, 근데요 가보진 않아도 빡세게 잘 알더라고요. 믿고 갔더니 모르더라고요. 현실에서는 제가 네. 더 나아요 지금. 그럼 지금 강연이 5년 차신데 네. 앞으로 한국에서 이제 살면서 더 하고 싶은 목표나 뭐 꿈 같은 거 있을까요? 목표나 꿈, 네. 저는 이제 항상 제가 꿈은 그거였어요. 한국에 와서 내가 만약에 결혼을 한다면 우리 부모님 다 있는 자리에서 모시고 하고 싶었고, 내가 아이를 낳아도 엄마가 있을 때 엄마 옆에서 아이를 낳고 싶다. 이런 꿈을 항상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현실하고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어서 그 꿈으로만 간직하고 이제 많이 살아왔는데, 제가 이게 강의라는 걸 하면서 보니까 왠지 내가 이룰 수 있는, 왜냐하면 전혀 북한에 대해서 나는 외면하고 살았었는데 강의를 하면서 탈북자들하고 어울리고 북한 사람들 모임에 다니게 되면서 내가 몰랐던 새로운 정보들 많이 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래, 그럼 내가 만약에 이제 한 몇 년 후에 내가 둘째를 낳는다면 엄마를 내가 충분히 데려오고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하면서 둘째를 이제 계획을 하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네, 또 점점 꿈은 멀어지고. 그 강의라는 게 처음부터 막 많이는 안 하고 1년에 몇 번 정도를 하면서 이제 점차 뭐 좀 쌓아가고 했는데, 이제는 한 몇 년 정도 하다 보니까 이게 강의가 어떻게 보면 내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요즘에는. 적성이 좀 네, 맞는 것 같고, 나는 이렇게 막 앉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머리 쓰는 것도 싫어요. 근데 뭔가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막 이동을 많이 하잖아요, 강사들은. 네. 예,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내가 아는 거, 그리고 내가 뭔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들이 이게 북한과 남한의 이런 통일과 뭔가 이렇게 다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처음에 내가 북한 사람입니다 중국 사람입니다 할 때는 그래 뭐 조선족이네 했는데 북한 사람입니다 하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조금 이렇게 뭔가 태도가 달라지는 걸 제가 느꼈었거든요. 근데 내가 이런 일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생각을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리고 아이들부터 해서 우리 아이 자체가 엄마가 북한인지 사람인지도 모르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에 대한 개념도 몰라요, 아직까지. 예, 그래서 아직 말씀을 안 했고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이제 점점 성장했을 때 우리 엄마 북한 사람이었는데 그냥 한국에서 돈만 벌고 일을 한 엄마가 아니라 뭔가 또 다른 그런 뭐 일을 하면서 내가 자기도 모르게 엄마의 정체성을 알게 되면서 또 내가 뭐 어떻게 자라는 가정에 이제 뭐 북한에 대해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이들이니까. 근데 엄마의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또 새로운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있는 게 제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표나 꿈 저희 이제 정말 이룰 수 있는 데까지는 쭉 이런 일을 저는 하고 싶어요. 네, 하고 싶고 이제 정말 남북한이 통일이 된다고 해도 내가 북한에 가서 뭐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라 뭔가 이제 남북한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서 정말 좋은 일에 쓸 수 있는 그리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뭐 강사라면 강사겠죠. 예, 그런 게 하는 것이 이제 저희 이제 목표가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어떻게 출연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1대1로 제가 혼자서 내 이야기를 해보기는 처음이라 그렇죠. 예, 다른 데 막 대본에 짜여서 막 이렇게 했었는데 너무 좋고요. 장윤 오빠도 오늘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반갑고 예, 기회가 된다면 예, 또 하고 싶네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출연해 주셔서 저희가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저희 명심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회에 또 다른 분 모시고 탈탈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마이크.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후원금을 받게 될 경우 출연 요청, 주제 선정 등 청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베나TV가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시청자 한 분이 한 달에 1,000원씩 후원해 주시는 111 캠페인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